자, 여러 가지 방정식 숙제 질의응답 합시다. 번호 불러볼게요. 652, 53. 네. 네. 그 다음. 697이요. 네. 네. 저 706이랑 7번. 네. 네. 718번이랑 720번. 네. 네. 그 다음. 네. 그 다음. 저 43번이랑 56번. 네. 그리고 네. 또 행복한 1등급. 그치. (772) 번이요. 또 또 74랑 75요. 또 또, 네, 77번. 네, 네. 좀 부지런히 합시다. 651번부터 볼게요. x 세제곱 더하기 ax 제곱 더하기 bx 마이너스 3은 0에 한 근이 마이너스 1이고 나머지 두 근이 뭔지는 모르는데 나머지 두 근의 a제곱 더하기 b제곱이라고 하면은 그게 6이 된대요. 그쵸? 아니네. 여기 a, b는 썼죠? 미안해요. 알파벳 하러 갑시다. 자, 근데 우리가 근에 대한 개념을 이야기하면 항상 드는 거 뭐다? 대입이랑 인수분해. 인수분해랑 근거의 개수 관계죠. 그쵸? 근데 지금 근과 계수 관계를 기준으로 생각하면은 여기가 뭐예요? 아, 제곱의 합이잖아. 그치? 근데 유일하게 알려준 얘는 뭐랑 관련돼 있어요? 곱이요. 그쵸? 그래서 마이너스 알파 베타라는 게 3이니까 알파 베타가 마이너스 3이죠. 그래요? 그럼 알파 베타는 마이너스 3이고 알파 제곱 더하기 베타 제곱은 6이라서 우리가 이 둘을
이용해 A랑 B를 쓸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자, 일단 인수분해부터 좀 해볼까요? 인수분해를 하면 얘가 x 플러스 1 곱하기 x제곱 마이너스 3 이렇게 되는데 맞죠? 여기 가운데가 필요하죠. 근데 가운데는 문자를 이용해서 표현하면 뭐라고 써요? 얘랑 얘를 곱해서 만들어진 게 a니까 a-1의 x 이렇게 되는 거잖아. 그쵸? 그러면은 이거의 두근이 알파 베타고 그에 따라서 알파 베타가 마이너스 3이면 알파 더하기 베타가 얼마예요? 1 마이너스 a죠. 그럼 이 둘을 연립해서 우리가 얘를 구할 수 있습니다. 즉 6이라는 값이 1 마이너스 a의 제곱 마이너스 2 곱하기 마이너스 3 이렇게 된다면 a는 1이라는 결론이 나오겠죠. 그럼 a가 1이라면 결론적으로 x 세제곱 더하기 ax 제곱 더하기 bx 더하기 3 빼기 3이라는 애가 x-1과 x제곱 마이너스 3의 곱임으로 b라는 값도 그냥 깔끔하게 뭐가 돼요? 마3이 나오겠죠. 이거 플러스인데? 네. 어쨌든 마이너스 3이 됩니다. 그래서 a제곱 더하기 b제곱은 얼마? 10 이렇게 계산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근이라는 개념이 나와서 우리가 대입, 인수분해, 근각계수 관계 중에 뭘 쓸지를 고민하고 그 다음에 각각 쓸 수 있는 걸 써준 다음에 차차 계산해주면 된다는 거죠. 652번 이어서 볼게요. x세제곱 마이너스 4x제곱 더하기 4x 마이너스 3은 0의 한 허근을 알파라고 했습니다. 인수분해가 되나요? 인수분해가 되나? 되는 것 같은데? 3으로 인수분해하면요? 되죠? 그래서 x 마이너스 3 곱하기 x제곱 마이너스 x 플러스 1은 0이 되는데 허근이라고 했기 때문에 이거의 근이 허근입니다. 그쵸? 그럼 이거의 두 근이 알파랑 알파 바가 되겠죠? 맞아요? 내가 원하는 게 알파분의 알파바 더하기 알파바분의 알파란 거지. 근데 이거 어떻게 계산해요? 결국 두 근에 대한 이야기고 통분을 하면 이렇게 되는데 그쵸? 이 두 근의 곱이고요. 얘는 두 근의 합의 제곱에서 곱을 두 개만큼 뺀 거죠. 그래서 마이너스 1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여전히 인수분해 하고요. 그 다음에 근과계수 관계에 사용해 준 거다. 우리가 근에 대한 이야기를 할 때는 항상 뭐를 떠올린다? 대입, 인수분해, 근과계수 관계와 같은 것들을 떠올린다는 거죠. fx라는 게 x세제곱 마이너스 a 더하기 4의 x제곱 더하기 4a 마이너스 5의 x 플러스 5a 이렇게 됩니다. 얘가 인수분해가 되나요? (3차) 방정식은 기본적으로 조립제법이 돼야 한다 했어요. 그쵸? 그게 안 되면 문제 풀이가 진행이 안 된다는 거지. 그럼 얘 뭐로 조립제법 돼요? A로 됩니다. 그쵸? 그 다음에 다시 한번 인수분해가 조립제법이 되죠. 5로 하면요. 자, 그래서 인수분해가 x-a 곱하기 x 플러스 x-5 곱하기 x 플러스 1은 0이 되는데 fa, 얘가 fx잖아. 그치? 그럼 fa는 당연히 0이거든? 근데 fa 더하기 3도 같대요. 그 말은 a 더하기 3이 또 다른 근인 거잖아. 근데 또 다른 근은 누구 있어요? 5랑 마이너스 1이 있죠. 그래서 a는 2이거나 마이너스 4 이렇게 되겠습니다. 둘의 합을 구해달라 했으니까 뭐 답은 마이너스 2겠죠? 최종적인 답은 마이너스 2입니다.
683번 보도록 할게요. 아, 그리고 시험 날짜 혹시 나왔으면 알려줘요. 수학 시험 날짜 확정되면. 뭐 지금 어디야? 송양고등학교랑 또 어디가 나왔지? 나왔어요? 송양, 아 아니야. 의여. 언제야? 화요일이야? 이거 무슨 말씀 하지? 너 맞아? 그거 확실해? 선생님, 이따가 확인해봐. 뭐? 저 궁금한데 그 저희가 시험을 목금이랑 월화수목 보잖아요. 근데 만약 수학 시험이 그 목요일 아니면 금요일이 된다면 그 다음 주 토요일 아니 그러니까 그 주 토요일이랑 그 다음 주 수요일도 쉬는 거예요. 두 번. 그렇지? 그렇게 될 겁니다. 저는 한 번만 쉬는 줄 알았는데. 예를 들어 그러면은 그렇게 되겠지. 만약에 금요일 날 와. 그럼 넌 수요일도 오고 목요일도 오겠지. 아니네. 수요일은 안 오겠네. 그러네. 그냥 꼽아. 그러니까 원래 수요일에 와야 될 거를 목요일에 와야 되고, 맞죠? 그러니까 뭐 이런 식인 거잖아. 목금, 월화수인데. 요때 만약에 네가 수학 시험을 봐. 근데 원래 요 날 오는 날이고, 요 날 오는 날이고, 요 날 오는 날인 거잖아. 그치? 근데 이날 안 오겠죠. 왜냐면 그 다음날 다른 시험이니까. 대신 이날 오겠지? 이날 당연히 안 오고요. 안 오고, 안 오고, 안 옵니다. 네, 다 안 와요. 뭐 이날 오고 싶으면 오세요. 아, 그리고 이야기하자면 여러분들 시험이 7월 첫째 주에는 다 끝나는 걸로 알아요. 맞죠? 7월 첫째 주 넘어가는 학교도 있을 수 있는데 네, 그거는 따지지 않겠습니다. 그래서 아마 7월 10일부터는 바로 수학하 들어갈 거예요. 맞죠? 7월 둘째 주부터는 바로 수학하 들어갑니다. 그래야지 방학 전에 끝나요. 수학하가. 알았죠? 그렇게 알아두면 돼요. 질문 있어요? 방학은 아마 여러분들 7월 22일 정도로 예상됩니다. 예정되어 있을 거예요. 아, 7월 여기 두 번째 주, 마지막에서 두 번째 주로 예정되어 있을 거고, 그래서 7월 10일부터 수학하를 나가는데 수학하는 수학상보다 양이 적습니다. 해봤던 사람은 알겠지만 양이 좀 적어서 8월 초 중이면은 끝날 겁니다. 그럼 그때부터 다시 바로 내신 대비예요. 좀 슬프지만. 아, 왜 그러냐면은 그 여러분들 7월 한 22일쯤에 방학을 진행할 거야. 그래서 8월 한 16일쯤에 끝날 겁니다. 이 광복절을 앞뒤로 보통 끝나요. 14일 끝나든 16일 끝나든. 그런 식으로 끝나는데 그러고서는 9월 한 말쯤에 아마 시험 볼 거거든? 9월 말에서 10월 초에. 그런데 그럼 몇 달 남아요? 네, 한 달 남습니다. 계약하자마자. 계약하자마자 시험까지 한 달 남아요. 그래서 거의 바로 진행될 수도 있어요. 알았죠? 질문? 아, 좀 바빠요. 여름방학은 원래 바쁩니다.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것보다. 첫 여름방학이라서 가늠이 잘 안 될 수 있는데 고등학교 여름방학은 되게 짧아요. 그리고 할 게 되게 많을 겁니다. 바쁠 거예요. 알았죠? 그래서 겨울에 좀 더 빠듯하게 보내는 게 낫습니다. 뭐 그리고 뭐 말 나온 김에 이야기하자면 수학 하를 만약에 이미 한번 들었던 친구가 있다면 웬만하면 수학 1 방학 때 해보는 게 좋습니다. 알았죠? 왜냐면 수학 1은 거듭 말하지만 가장 어려워요. 진입 장벽이 가장 높습니다. 알았죠? 처음에 수학 1 접근하면 많이 힘들어요. 점수 꽤 많이 떨어집니다. 만약에 어설프게 대응했다가. 그래서 미리 좀 준비를 잘 하는 게 좋아요. 네, 각설 넘어가겠습니다. fx는 x세제곱 더하기 3x제곱 마이너스 9x 마이너스 5 이렇게 되어 있죠. 자, 이 문제는 이렇게 푸는 게 더 나을 것 같아요. 2x 플러스 1이라고 합시다. 그럼 2x 플러스 1의 세제곱 더하기 3의 2x 플러스 1의 제곱 마이너스 9의 2x 플러스 1 빼기 5. 내가 필요한 거는 세근의 곱은 뭐예요? 근거계수의 관계에 따르면 마이너스 a분의 d죠. 맞아요?
맞나요? 그럼 내가 최고차항 계수랑 상수항만 필요하지. 그치? 최고차항 계수 어떻게 따져요? 그냥 얘의 세제곱하면 최고차항 계수죠? 그러면 상수항은 어떻게 따질까? 상수항 어떻게 따져요? x에 0 넣으면 된다라고 우리가 나머지 정리해서 배웠죠. 그래서 0 넣으면 됩니다. 얼마죠? 1 플러스 3 마이너스 9 마이너스 5 이렇게 되면 어떻게 돼요? 1, 3, 4 마시. 자, 그래서 예분의 이거라고 계산해서 얼마예요? 4분의 5가 되겠죠. 이해가요? 이런 식으로 접근하면 됩니다. 오케이. 필요한 게 뭔지 찾고 그 필요한 걸 찾기 위해서 우리가 뭘 이용하면 될지를 고민하는 거예요. 알았죠? 내가 해야 될 걸 먼저 고민하고 그리고 쓸 수 있는 걸 고민하고 쓰면 됩니다. 어렵지 않죠? 695번 보도록 할게요. x 4제곱 더하기 ax 세제곱 더하기 bx 제곱 더하기 4x 마이너스 5는 0에 한근이 2 더하기 i래요. 한근이 2 더하기 i면 당연히 누구도 나와요? 2 마이너스 i도 나오죠. 이 두 개가 나왔기 때문에 우리가 합은 4, 곱은 5라는 인수분해를 할 수 있게 됩니다. 맞죠? 근데 인수분해가 한 번 됐어요. 그럼 당연히 뭐 할 수 있어요? 짝꿍을 찾을 수 있죠. x 4제곱이 돼야 되기 때문에 x 제곱이 있어야 되고요. 상수항이 마이너스 5이기 때문에 상수항은 마이너스 1이 됩니다. 그래야지 마이너스 5가 되죠. 그럼 이제 최종적으로 플러스 4x를 만들어야 되는데 이 둘 곱하면 4x죠. 그럼 이 둘 곱해서 0이 나와야 됩니다. 즉 없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얘를 보면서 우리가 인수분해 하는 거, 인수분해 단원에서 이렇게 하는 거 연습해보자 했죠. 그게 이런 식으로 작용하는 겁니다. 자, 최종적으로 이제 전개를 다시 해주면 돼요. A라는 것은 A는 뭐랑 세제곱의 개수니까 얘랑 이거밖에 없네요. 곱해주면 A가 나오겠고요. X제곱의 개수는 요거랑 이렇게 계산하는 게 X제곱이죠. 그래서 B라는 것은 4가 되겠다. 그럼 최종적으로 문제에서 물어보는 A, B의 값은 얼마? 마이너스 16이 되겠구나. 이렇게 찾을 수 있어요. 그래서 한 근이 나왔는데 그게 허근이라면은 다른 근도 또 다른 켤레근이 될 테고 그 두 근을 근으로 갖는 2차 방정식을 여러분이 찾아야 됩니다. 그거 2차 방정식 찾으라고 우리가 지금 켤레근에 대한 성질 배운 거예요. 그렇죠? 그게 2차 방정식에서 그대로 넘어왔다라고 생각해줘야 되고요. 단원 간의 연계성은 언제나 뚜렷하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잘 활용하길 바랍니다. 697번으로 넘어갈게요. 마찬가지입니다. x 4제곱 마이너스 4x 세제곱 더하기 ax 제곱 플러스 bx 마이너스 40은 0이라는 애가 한 근이 1 마이너스 i래요. 2i래요. 그럼 다른 근은 당연히 1 플러스 2i고요. 그럼 이거를 근으로 갖는 2차 방정식은 x제곱 마이너스 2x 플러스 5 이렇게 되겠죠? 자, 근데 곱해서 얘네가 나와야 되잖아. 그치? 그럼 x제곱이고요. 그 다음에 얘랑 곱해서 마이너스 40이 돼야 되니까 마이너스 8이 되고요. 더불어 마이너스 4x 세제곱도 힌트를 알렸잖아. 세제곱은 얘랑 곱한 거랑 얘랑 곱한 게 마이너스 4가 나와야 하므로 마이너스 2x라는 것까지 구해낼 수 있습니다. 그런 결과 a라는 것을 구하기 위해서는 누구랑 누굴 곱해야 돼요? a는 x제곱의 개수이므로 x제곱 개수를 찾아요. 그럼 얘랑 계산하는 거니까 5, 9, 1이 되겠고요. b라는 값은 x의 개수이기 때문에 x의 개수는 어떻게 돼요? 요거랑 계산해서 14가 되겠죠. 자, 그러면은 내가 원하는 거는 나머지 세 근의 합, 나머지 한 근 얘고요. 나머지 두 근 있을 거 아니야. 근데 그 두 근의 합이 얼마야? 2예요. 그래서 2 더하기 1 더하기 2i. 얘가 세 근의 합이고요. 거기다가 얘까지 더하면 얼마예요? 15 더하면 답이 없죠?
이상하다. 잠시만. 5, 9, 1. 16 마이너스 4. 여기가 왜 B가 잘못됐 이거 B가 잘못됐는데 크게 잘못됐는데 잠시만요. B가 얼마죠? 16에서 10 뺐으니까 6이네요. 네, 그래서 얘네들 다 더하면 10 더하기 2i 이렇게 되겠네요. 이게 세 근의 합이고요. 그러니까 두 근의 합이 그대로 나오는 거죠. 따로 근을 구하지 않더라도. 그래서 한 근, 두 근의 합, 나머지 한 근, 그리고 a 더하기 b까지 10 더하기 2i가 됩니다. 뭐 결론적으로 따지면은 이게 얘가 나와서 켤레근 따져서 그걸로 2차 방정식 2차식 찾고 또다시 2차식 찾은 다음에 a, b는 그냥 전개해서 구하는 거예요. 그쵸? 그렇게 하는 거라고 받아들여주면 됩니다. 질문 있나요? 질문 없다면 705번으로 넘어갈게요. 705, 6, 7 10 18, 20 3 x 세제곱은 1의 한 근의 허근을 우리가 오메가로 삼았습니다. 그쵸? 인수분해를 하면 x-1 곱하기 x제곱 더하기 x 더하기 1은 0 이거의 허근이 오메가이기 때문에 어떤 정보를 오메가 세제곱은 1과 오메가 제곱 더하기 오메가 더하기 1을 첫 번째로 얻을 수 있고요. 뭘 이용해서 구한 거라고 했어요? 정은아, 자니? 얘랑 얘는 뭘로 이용해서 구한 거다? 대입 이용해서 구한 거고요. 그쵸? 그 다음에 대입 다음에 우리가 쓰는 건 뭐라 했어요? 근거계수 관계죠. 더 오메가 더하기 오메가 바는 마이너스 1이고요. 오메가랑 오메가 바의 곱은 1이고요. 그쵸? 그런 것들을 얻을 수 있다 했습니다. 맞나요? 뭐 최종적으로는 이 둘을 합쳐서 얻을 수 있는 게 오메가 제곱과 오메가 분의 1이랑 오메가 바가 똑같다라는 것까지 얻을 수 있다는 게 이게 사전에 여러분들이 작업해야 되는 영역이에요. 그 다음에 이걸 이용해서 707, 567을 다 풀 수 있다는 거죠. 705번 기억부터 보겠습니다. 오메가 바의 세제곱은 1이냐? 당연하죠. 왜냐면 오메가 바 또한 얘의 근이니까 당연히 1이겠죠. 그쵸? 대입한 겁니다. 니은 오메가 분의 1 더하기 오메가 제곱분의 1과 오메가 바분의 1 더하기 오메가 바의 제곱분의 1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거를 오메가 제곱분의 1을 찾고 싶은 마음도 아는데 추천하지 않아요. 얘는 어떻게 푸는 거냐면 그냥 통분하는 겁니다. 각각을 세제곱으로. 오메가 세제곱으로 통분하면 오메가 제곱 더하기 오메가가 되고요. 오메가 바의 세제곱으로 통분하면 오메가 바의 제곱 더하기 오메가 바가 되는데 세제곱은 어차피 1이니까 날릴 수 있고요. 오메가 제곱 더하기 오메가는 얼마예요? 마이너스 1이라고 써있죠. 오메가 바 제곱 더하기 오메가 바도 얼마예요? 마이너스 1이 되겠죠. 그래서 니은도 맞게 됩니다. 이런 식으로 보는 게 제일 깔끔해요. 분수를 떠올리는 것 자체가 생각보다 좀 고된 일이라 마이너스 오메가 마이너스 1의 n제곱과 오메가 더하기 오메가 바분의 오메가 바의 n제곱이 같냐라고 물어봤어요. 무슨 말이냐면 오메가 마이너스 오메가 마이너스 1은 뭐예요? 어디서 튀어나오네요? 마이너스 오메가 마이너스 1 어디서 튀어나왔어요? 얘 이항한 거죠? 그래서 오메가 바입니다. 그렇죠? 얘는 오메가 더하기 오메가 바가 얼마야? 마이너스 1이지. 그럼 이건 뭐야? 마이너스 오메가 바의 n제곱이죠. 뭐야? 얘랑 같을 수가 있어? 어떻게 하면 같아? n이 짝수면 된다는 거죠. 그래서 짝수 몇 개 있어요? 100가지에 대해서 50개 있습니다. 질문 있어요?
여러분들 이거 외운다고 잘 보이지 않아요. 그래서 매번 말했지만 이 문제 나오면 그냥 써놓고 시작하는 게 낫습니다. 알았죠? 그냥 한번 써놓고 시작하세요. 이게 외운다고 보이는 그런 형태가 잘 아니라서. x 세제곱은 1의 허근을 오메가라 했습니다. 그쵸? 그러면은 말했다시피 그냥 가져올게요. 오메가 더하기 오메가 반은 마이너스 1이고요. 오메가 반은 1이죠? 근데 지금 문제에서 x제곱 마이너스 ax 더하기 b는 0의 한근이 2오메가예요. 그럼 다른 근 당연히 뭐예요? 2오메가랑 2오메가 바가 되겠죠. 맞아요. 그럼 a는 둘의 합입니다. b는 둘의 곱이에요. 근데 근과 계수 관계를 따라 다 알죠? 이렇게 됩니다. a 더하기 b를 해주면 답은 2가 되겠어요. 그쵸? 근에 대한 이야기를 하면 어차피 우리가 할 게 뭐밖에 없다? 대입, 인수분해, 근과 계수 관계밖에 없더라. 그쵸? 계속 말했어요. 달라지는 건 크게 없습니다. 알았죠? 그 안에서 여러분들이 뭘 이용할지를 계속 고민하라 했어요. 그게 중요합니다. 고민하는 게 중요해요. 내가 가지고 있는 걸 어떻게 쓰지? 라는 고민. 그게 중요합니다. 707번 이어서 보도록 해볼게요. x 4제곱 더하기 x 세제곱 마이너스 x 마이너스 1은 0. 이거 인수분해가 이렇게 될 것 같네요. 이렇게 될 것 같아요. 자, 그렇기 때문에 허근이라고 부르는 알파라는 애는 알파 제곱 더하기 알파 더하기 1은 0을 만족하는 애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쵸? 더불어 이거 어디서 봤어요? 저기서 봤죠? 그래서 알파 세제곱은 1입니다. 이 두 개를 우리가 깔고 가야 돼요. 이거를 떠올리지 못하면요 좋지 않습니다. 떠올려야 돼요. 이건 떠올려야 되는 문제입니다. 애초에 이 급의 문제는 이걸 알지 못하면 못 접근하는 조제들이 있기 때문에 알고 있어야 되는 거예요. 맞죠? 곱셈 공식 기억하라는 거죠. 자, 1 더하기 알파, 1 더하기 알파 제곱, 1 더하기 알파 세제곱, 1 더하기 알파 4제곱 뭐 이런 식으로 다 곱합니다. 언제까지? 1 더하기 알파의 21제곱까지. 근데 1 더하기 알파를 내가 어떻게 알아? 알아. 1 더하기 알파는 마이너스 알파 제곱이고요. 1 더하기 알파 제곱은 얼마야? 네, 마이너스 알파고요. 1 더하기 알파 세제곱은 얼마야? 그쵸, 2가 됩니다. 자, 왜냐면 알파 세제곱이 뭐가 되기 때문에 1이라 했기 때문에 잠깐만 얘는 또다시 1 더하기 알파잖아. 그치? 그래서 다시 마이너스 알파 제곱 마이너스 알파 곱하기 2 이런 식으로 반복된다라고 판단할 수 있고요. 얘가 결국 알파 세제곱이 되기 때문에 1이 되면 그에 따라 3개를 곱하면 얼마다? 2가 됩니다. 그럼 알파의 21제곱까지 3개씩 반복되는 게 몇 개 있어요? 7개요. 그래서 2의 7제곱이다. 이렇게 취급하면 되겠습니다. 이해 가나요? 쓰고 진행하는 거예요. 710번 보겠습니다. g가 2분의 마이너스 1 더하기 루트 3 i라고 됐어요. 그럼 이거 g 제곱하면 어떻게 돼요? 마이너스 1 마이너스 루트 3 i고요. g 세제곱하면 어떻게 돼요? 1이죠? 뭐야, 다 했네. 얘네 둘 더하면 얼마예요? 마이너스 1. 얘까지 더하면 얼마예요? 1. 그래서 답이 2입니다. 네. 3개밖에 안 되잖아요. 그냥 하세요. 알았죠? 그냥 하세요. 다른 풀이 방법도 이야기했죠, 지난 시간에. 근데 그 풀이 방법 이해 못하겠으니까 안 한 거겠죠? 그렇다면 그냥 하세요. 오케이? 그냥 해도 됩니다. (718번) 보도록 해보죠. 자, 얘는 다릅니다. x 세제곱 더하기 1은 0이죠. 그쵸? 그래서 인수분해가 x 플러스 1 곱하기 x제곱 마이너스 x 플러스 1은 0 이렇게 되기 때문에 한 근을 오메가라고 했을 때 다른 근을 오메가 바라고 했을 때 그들 간의 관계가 식이 다릅니다. 오메가 제곱 마이너스 오메가 플러스 1은 0이고요. 오메가 세제곱은 마이너스 1이고요. 이게 첫 번째 대입을 이용해 구한 아이디어. 두 번째 근과 계수 관계도 다릅니다. 오메가 더하기 오메가 반은 1이고요. 오메가 곱하기 오메가 반은 1입니다. 그쵸? 이것도 달라졌죠. 마이너스 1이 없죠.
뭐 그에 따라 또 이제 합친 결과가 어떻게 되냐면 마이너스 오메가 제곱과 오메가 분의 1과 오메가 바가 똑같다라는 결론이 나오게 됩니다. 자, 요런 관계가 나와요. 세제곱에 대해서는. 마찬가지 쓰고 보는 거예요. 알았죠? 그 다음에 이제 718번에서 나오는 게, G라는 게 2 오메가 바 더하기 1분의 오메가 더하기 1이라면, G 바라는 건 뭐예요? 2 오메가 더하기 1분의 오메가 바 더하기 1이죠. 그쵸? 켤레 복소수는 그냥 복소수에만 켤레 붙여주면 되잖아. 그치? 근데 내가 원하는 건 둘의 곱이거든? 그럼 어떻게 돼요? 분모끼리 곱하고 전개 바로 할게요. 분자끼리 곱하면 그냥 정확하게 근거계수 관계만 사용하는 문제가 됩니다. 오메가 바 1이고요. 오메가 더하기 오메가 바도 1이라서 7분의 3 이렇게 되겠죠. 켤레 복소수는 각각의 수에 켤레 복소수만 붙여주면 돼요. 각각의 복소수에 켤레 복소수만 붙여주면 그게 전체의 켤레 복소수다 라고 말을 할 수 있죠. 719번 이어서 보겠습니다. 자, 마찬가지로 x제곱 마이너스 x 더하기 1은 0의 한 허근을 오메가라고 한 거고요. 그때 문제에서 물어보는 건 오메가 더하기 오메가 분의 1 제곱 오메가 제곱 더하기 오메가 제곱분의 1 제곱 오메가 세제곱 더하기 오메가 세제곱분의 1 제곱 귀찮다 맞지? 20제곱까지 오메가 20제곱 더하기 오메가 20제곱분의 1의 제곱까지 뭔가 규칙을 찾아야 될 것 같아요. 근데 아까도 말했죠. 통분은 뭐가 편하다고? 세제곱이 편합니다. 그럼 얘는 오메가 4제곱 더하기 1이잖아. 그치? 근데 오메가 세제곱이 얼마야? 마이너스 1이죠. 그래서 얘는 뭐가 돼요? 마이너스 오메가 더하기 1이 됩니다. 그쵸? 얘는 뭐가 돼요? 세제곱으로 통분하면 오메가 세제곱분의 오메가 5제곱 더하기 1이잖아. 근데 오메가 5제곱은 얼마야? 세제곱이 마이너스 1이니까 마이너스 오메가 제곱이죠. 오메가 세제곱은 이미 얼마예요? 마이너스 1이죠. 이렇게 됩니다. 자, 이거를 좀 계산을 해보죠. 마이너스 오메가 더하기 1이라는 숫자가 저기에 있어요? 저기 있어요? 오메가 제곱이라고 있죠. 그래서 오메가 4제곱 됩니다. 얘는 오메가 마이너스 오메가 제곱 더하기 1? 뭐? 마이너스 오메가 제곱 더하기 1이라는 건 어디 있어요? 얘는 진짜 없는데? 이거 이렇게 통분으로 푸는 게 아닌 거예요. 자, 그냥 합시다. 마이너스 오메가 제곱이라는 애는 얘를 이항한 거죠? 그쵸? 그래서 마이너스 오메가 더하기 1이 됩니다. 마이너스 오메가 더하기 2의 제곱. 내가 뭐 잘못 썼나? 자, 얘는 4가 되죠. 근데 이 오메가 4제곱은 얼마가 돼요? 여전히 마이너스 오메가가 되죠? 그래서 이거 3개를 계산하면 오메가 제곱 마이너스 5오메가 플러스 8? 숫자가 너무 기분 나쁘다. 내가 뭐 잘못 생각했을까? 네. 잘못했네요. 뭘 잘못했냐면 얘를 지금 세제곱으로 통분한다 했죠. 왜냐면 분모를 깔끔하게 하려고. 근데 그럼 얘가 제곱을 곱한 거라서 여기도 오메가 제곱이 되고요. 얘도 오메가가 됩니다. 그럼 이제 깔끔하죠. 왜냐면 오메가 제곱 마이너스 오메가는 얼마예요?
오메가 제곱 마이너스 오메가는 마이너스 제곱. 얘는 어떻게 돼요? 마찬가지로 마이너스 오메가 제곱 플러스 오메가는 얼마예요? 이 두 개 이항한 거죠? 그렇죠? 그래서 1의 제곱. 근데 이것도 애초에 마이너스 1이었나? 이거 플러스 1의 제곱. 마이너스 1의 제곱. 그리고 더하기 얼마죠? 4가 됩니다. 2의 제곱. 자, 그럼 얘가 합쳐서 6이 되죠. 3개를 더해서 6인데 그럼 얘네가 지금 계속 반복될 거 아니야. 그쵸? 맞아요? 그럼 6이 몇 개 있는 거예요? 이게 3개마다 6이 나오는데 20까지 있으니까 7개 있다라고 한 다음에 마지막 하나가 없는 거잖아요. 그래서 빼기 4만 해주면 된다. 이렇게 봐도 되죠. 이와 같이 계산될 겁니다. 물론 얘를 전개한 다음에 변형해줘도 괜찮아요. 전개한 다음에 변형해줘도 괜찮은데 내가 계속하고 주장하고 있는 건 뭐냐면 분수가 나왔을 때 분수를 직접 엮는 것보다 통분하는 게 훨씬 깔끔할 때가 있어요. 왜냐면 우리가 보기가 쉬워진다는 거지. 단계가 줄어든다는 거예요. 그쵸? 원래 얘를 저걸로 바꾸고 그걸 또 전개안을 바꾸는 게 생각보다 귀찮은 작업이라서 그냥 통분을 하면은 보통 깔끔하게 나옵니다. 깔끔하게 안 나오는 경우는 거의 없어요. 그래서 아까 전에 깔끔하게 안 되니까 계속 이상하다 말을 했던 거죠. 깔끔하게 됐었죠. 통분하는 과정 중에 내가 얘를 건들지 않아서 이상하게 됐던 것 뿐이죠. 이어서 720번. 어쨌든 얘가 세제곱 허근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면 근과계수 관계 대입이라는 걸 먼저 써놓고 진행하는 게 좋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여러분들 스스로가 헷갈릴 수 있다는 거죠. x세제곱 마이너스 5x제곱 더하기 8x 마이너스 4는 0에 대해서 세근이 알파 더하기 베타 더하기 감마이므로 합은 5가 되고요. 알파 베타 더하기 베타 감마 더하기 감마 알파는 8이 되고요. 알파 베타 감마는 얼마예요? 4가 된다. 이렇게 구할 수 있습니다. 대각선 길이 L이라는 건 우리가 어떻게 구해요? 루트 알파 제곱 더하기 베타 제곱 더하기 감마의 제곱이잖아. 그쵸? 맞아요? 알파 제곱 더하기 베타 제곱이 감마의 제곱. 그럼 이거 어디서 튀어나온 거예요? 우리가 이걸 이용해서 얘를 구한 적이 있어요? 있죠? 곱셈 공식의 변형에서 구했었죠. 루트 제곱에서 2배를 빼주면 된다. 그러면은 3 이렇게 되겠죠. (725번) 보겠습니다. ax 제곱 더하기 y 제곱은 13과 x-y는 마이너스 7과 x 플러스 2y는 b와 x제곱 마이너스 y제곱은 마이너스 21. 이거의 해와 이거의 해가 같다라는 건 무슨 말이냐면 어떤 x, y는 얘를 다 성립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거의 근이기도 하겠네. 그렇죠? 왜냐면 한 근이 얘랑 얘도 성립한다는 건 4개의 연립방정식의 해라는 거야. 그치? 4개의 연립방정식의 해라면 이 두 개의 연립방정식의 해 중에 하나겠네. 그래서 얘랑 얘를 연립합니다. 두 연립하면 어떻게 돼요? 하필 이게 보였어. 그래서 풀 거야. 얘 차고 곱이죠. 합차 공식이죠. 그럼 x 플러스 y가 얼마야? 3이죠. 그러면 x가 얼마예요? 둘 더해서 나오는 게 이거고 y는 얼마예요? 5. 이렇게 하면은 좀 빨리 될 것 같죠? 굳이 2차 방정식으로 풀지 않고 하나밖에 없네요. 자, 그래서 내가 지금 뭐 하고 있었냐? 자, 얘에 대해서 이제 a랑 b를 구해야 돼요. 이걸 여기랑 여기에 대입하면 되겠죠? a를 구하기 위해 대입하면요 4a 플러스 25는 13이라서 a는 마이너스 3이 하나 나오고요. b라는 것은 여기다 대입하는 거겠죠. 마이너스 2 플러스 10은 b라서 b가 8이 됩니다. 얘가 되겠죠. 둘을 더하는 게 최종적인 답이에요. a 플러스 b는 5가 된다고 정리할 수 있습니다.
743번. 둘레의 길이가 24라 했기 때문에 둘레라는 걸 우리가 표현하려면 길이를 표현해야겠죠. 그래서 x 더하기 y가 얼마? 16이라는 걸 구할 수 있고요. 맞죠? 근데 여기서 내가 그 다음에 할 게 없을 수 있어. 맞지? 근데 우리가 직각삼각형이 나오면 문제를 푸는 양상 보통 세 가지로 접근한다 했어요. 뭘 했어요? 피타, 닮음, 넓이. 네, 그래서 피타고라스 쓰겠습니다. x제곱 더하기 4는 y제곱 더하기 36이고요. 맞죠? 빗변이 똑같으니까. x제곱 마이너스 y제곱은 32. 어라? 근데 아까도 말했죠? 합차 공식이라서 2가 나옵니다. 이 둘을 연립하는 게 제일 깔끔하죠. x는 얼마? 9, y는 얼마? 2, 7 이렇게. 둘을 곱한 게 최종적인 답이라서 답은 63이 되겠습니다. 그렇죠? 물론 얘를 여기다 연립해도 괜찮아요. 그러니까 y는 16 마이너스 x 대입해도 된다는 거죠. 똑같이 나올 것 같아요. 근데 2차 방정식 전개하기 귀찮아서 하는 거예요. 자, 756번까지 하고 잠깐 쉬었다가 하겠습니다. 행복한 1등급 남았는데 저거 다 행복한 1등급 아니야? 그치? 네. 잠깐 쉬었다 할게요. 756번. 이게 좀 특이한 주제인데, 그러니까 모르면 못 접근해요. 모르면 못 접근하는 주제 중에 하나입니다. 뭐 그런 게 꽤나 있죠. 처음 보는 건 못한다. 아이디어는 이렇습니다. 만약에 어떤 식이 있는데 그게 제곱 더하기 제곱은 0을 만족한다면 반드시 얘도 0이고 얘도 0이어야만 한다라는 실수의 조건이 있어요. 그렇죠? 그렇기에 얘가 이렇게 표현될 수 있으므로 이것과 이것을 만족하는 xy가 해라는 거예요. 유일한 해가 됩니다. 그래서 y는 마이너스 1이고요. 그에 따라 x는 마이너스 2가 되겠습니다. 네, 더하라고 했으니까 마이너스 3이 되겠죠. 10분 쉬었다 할게요. 10분 쉬었다가 행복한 1등급 진행하겠습니다.